168명 중에서 161명이 탄원서 썼다고 하는데 쓰셨습니까? 안 썼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지는 않죠. 또 그런 목적으로 탄원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호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강원 지지자들과 자기가 성격이 맞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떠나느냐?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저는 그게...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탄원서 안 썼다. 이상민이 받은 욕설 문자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는요. 이른 아침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과 반대파의 맞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어제 저녁부터 촛불 집회를 한 다음 노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적힌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검사들이야말로 위증교사, 증거 조작,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되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때려부시고 컴퓨터 포맷하고 또 검사들은 자기들이 수사를 받으면 모든 질문을 바로바로 임명합니다. 어비준 부장검사, 대장동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무려 90만 명이 적힌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 탄원서 이 재판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여론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강성 지지층에 기댄 사법부 압박, 실제 영장 심사 결과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향을 거의 안 주죠. 뭐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뭐 저도 형사재판도 해봤습니다만. 네. 탄원서 나오는 많이 내는 피고인들을 다 석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네. 이건 가정적인 겁니다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 사실을 네. 뭐 일부 시인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 정말 많은 양의 탄원서보다는 더욱더 영장 뭐 기각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탄원서 90만 장엔 민주당 의원 161명의 이름도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 168석이죠. 이재명 대표를 빼면 탄원서 안 쓴 민주당 의원 6명이 누구냐? 당장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로 해석이 됐습니다. 168명 중에서 161명이 탄원서 썼다고 하는데 쓰셨습니까? 안 썼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지는 않죠. 또 그런 목적으로 탄원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호소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탄원서를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1당의 당대표에 대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 것인 만큼 예.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이 능히 짐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하루에 500통이 넘는 항의 문자와 24시간 전화가 걸려온다는 이상민 의원. 최근 당원으로부터 받은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상민이 받은 응원 문자라는 제목의 화면을 보시면 문자를 보낸 이가 캡처한 화면인데요. 언뜻 보면 응원 문자 내용 같지만 이렇게 세로로 읽어보면 욕설로 읽히는 조롱의 메시지입니다. 이 숨은 뜻을 알게 된 이 의원 천벌받을 것이요 이렇게 응수했는데요. 제가 무슨 당을 해당을 끼칩니까? 당의 근본 가치를 지키고 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색출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는 걸 너는 무슨 가결했냐 부결했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요구하고 하는 물상식한 행태가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민주주의 교육을 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거 그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서 오염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극적인 표수 차이로 가결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당장 누가 가결표를 찍었냐 이걸 색출해내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전체 가결에 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많은 그런 것에 대한 조치의 요구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얼마 전 사퇴 의사를 밝힌 비명계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로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시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비명계 김종민 의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며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김 의원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이들의 메시지도 굉장히 많다면서 이렇게 직접 받은 문자들을 공개하며 강성 지지층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오늘 오전 민주당 중진들은 이재명 대표를 두고 극심하게 분열되는 당 상황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어떤 중진들은 당의 분열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출과 동시에 수습 국면으로 좀 빨리 당이 안정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중진들의 뜻을 함께 모아서 노력을 하자. 그런 정도 이야기 오늘이었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하거나 색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는 엄격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중진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먼저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도착을 하자 집회용 트럭에 올라가서 아까 보신 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야당 대표가 지금 영장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비상식적인 발언을 넘어서서 지금 이성을 잃은 발언이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 본인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사법 처리를 엄하게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막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조국 사태 때의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해당 행위자 색출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네. 민주당의 가장 큰 해당 행위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당을 완전히 온전히 망쳐놓았잖아요. 그리고 저게 뭐 당을 운영하거나 당의 지도부에서 또는 뭐 당의 일원으로서 네.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 비리 행위거든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셔서 지방정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경북도청에서 4년간 근무한 사람이에요. 네. 그 지방에서도 똑같이 일이 있지만 예컨대 부시장이 인사권자거든요. 그러면 부시장이 인사를 하면서 정결을 하면서 시장한테는 통보도 하지 않고 인사를 하느냐. 절대 그래 안 해요. 시장이 이 인사에 전부 다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네.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마구 하면서 상황이 이 검찰이 증거 없이 말만 가지고 수사를 했다, 기소했다, 또 더 나가서 검찰이 우격다짐으로 네.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영장 재판 결과를 보고 네.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아니냐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고 구속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뭐 그것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네, 결과는 좀 지켜보자. 이재명 네. 대표가 오히려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현재 그런데 민주당은 이 90만 개에 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법원에 조금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힘자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영장 심사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160명이 넘는 의원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데다가 다 같이 한 배를 태운 거거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렇게 탄원서를 쓰고 지지자들, 당원들이 보여줬던 저 엄청난 위력과 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처럼 보이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온전히 민주당이 한 몸처럼 묶이기 시작하면서 네. 그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뭔가 동참하는 뜻을 보이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런 90만 장의 탄원서 보내는 상황에서 법원이 과연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뭐 그건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또 주위에 이런 것들을 돌리면서 독려를 하고 또 지역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이제 탄원서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여러 촉구하는 행위들이 네.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판사에 대한 압박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이것도 일종의 당내에서의 정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네. 과하게 이제 상대 진영에서 비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벌써부터 뭐 숫자에 조작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급조됐다. 인사들도 네. 있는데요. 그런 발언들은 좀 자중하시고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진은 부원장님, 이런 상황에 민주당 내부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이 받은 욕설 문자도 있었고 살해 협박 내용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이런 결과 별개로 민주당 안에서 이런 내용 분열하는 상황 어떻게 좀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지금 당내에서 90% 가까이 있는데 뭐 내용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로 일치 단결됐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저게 뭐 살해 협박이라든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또 문자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저분은 또 원래 문자 많이 받으시는 분인데 네. 스타일이 이제 당에서 늘 그 좀 뭐라고 합니까? 쓴소리 또는 뭐 비협조적인 대표적인 이야기 이렇게 인물이시죠. 하시는 스타일인데 이런 겁니다. 절이 쓰려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것도 아니고 평론하는 정치 평론가들 것도 아니고요. 당원들이 주인인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을 파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로서 일부로서 기능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당원 지지자들과 자기가 성격이 맞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떠나느냐?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봅니다.